역시나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인데 그 전에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3번 주제부터 먼저 합시다. 네네네. 우리 조국 아저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조국 덮밥은 마르지가 않아. 조국 아저씨는 여러분 잘 아시죠? 조국 교수는 저희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때도 썰을 풀어드리면 이제 저희 법대가 이렇게 그 중앙도서관에 올라가는 길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옆에 있고 그 올라가는 길 옆이 그 이제 관악산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등산객들이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미대랑 그 법대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사이길, 네, 사이길이 이렇게 있고 쭉 올라가면 이제 등산로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길 따라서 많이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아주머니들이 형형색색의 알록달록 그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들이 그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네. 이제 막 조국 그때 교수님이었죠. 조국 교수님 막 뭐 저희 팬이에요 이러면 항상 진짜 머리를 이렇게 넘겨. 약간 이렇게 넘겨요. 그거 알아요. 진짜 그렇게 넘겨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때도 좀 재수없다. 내가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실제로는 잘생기긴 했으니까 교수님한테 교수니까 더 욕했지. 예, 그럴 수 있죠. 교수니까 더 욕했지. 근데 그때도 좀 재수없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 만난 썰은 재수없는 썰은 제가 제일 잘 풀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인에게 이재명이 있다면 김재섭에게는 조국에게는 김재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여기도 안 어울리지만 교수님이십니다. 정치학을 가르치시고 있는. 저는 뭐 그 우리 위대한 조국 교수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뭐 시간 강사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장관의 이번 발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다 아실 테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뭐 부산대 그쪽 의전원에서 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크 콘서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뭐냐면 이 내 딸 조민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피해본 다른 사람은 없다라는 주장을 미친 하면서 거지 진짜 이 사람.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딱 이걸 요약하자면 전 조국 전 장 기사 나왔어요. 기사 좀 봅시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토크 콘서트 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핵심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전 장관의 따님 이 조민 씨의 이 사건 있잖아요. 이것들은 사실 상당히 다양한 차원과 층위로 구성이 됩니다. 뭐냐 하면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뭐 그다음에 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게 뭐 좀 약간 그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이념적인 논리로서 희생양이 된 것처럼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진짜 시시껄렁하게 조민 씨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유라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층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2030이 가장 열받는 지점은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하고 첨예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그라운드 자체의 룰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그거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민 씨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조금 밉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는 노력들이 어느 순간에는 어느 부분에선 부서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그라운드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기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저는 조국 장관이 그 지점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하려고 조민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근데 조민 때문에 피해받은 다른 경쟁자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했는데 얘는 원래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컨닝 하거든요. 1등 하려고. 근데 얘가 한 3등 정도 하는 학생인데 컨닝을 했는데 크게 점수에 뭐 당락에 차이가 없어서 그냥 똑같이 3등 했어요. 그럼 컨닝한 거 잘못 아닙니까? 잘못이죠. 컨닝 자체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룰을 깨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국민들께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뭐 누군가 크게 피해 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죄가 덮어지냔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변호한답시고 얘기했다가 괜히 안 만들어도 될 논란을 한 번 더 만든 꼴이거든요. 저는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조국 전 장관께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 꿈꾸는 줄 알았어요. 나는 곽 위원장이랑 생각이 달라요. 난 형이랑 생각이 달라. 왠 줄 알아요? 이미 이분들은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 생각에는. 진짜로. 왜냐면 조국 아저씨나 조민 씨나 저는 그들이 자신만의 유니버스에 이미 빠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조국 유니버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는 나는 희생자고 나는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나를 향한 수사는 전부 윤석열 정권과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의 음해다. 이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조민 씨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 조국 전 장관 얘기 들어봐. 눈에 악의가 없어. 진짜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예.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정겸식 교수 지금 감옥에 있잖아. 근데 뭐라 그러죠? 후원금이 아니라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영치금이라고 하나? 네. 거기 지금 뭐 2억인가? 뭐 얼마 들었잖아요. 예. 그 새로운 사업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거기 딱 조국 전 장관 책 내죠. 쭉쭉 제일 잘 팔려. 그 후원금, 그러니까 정치인들 후원금 받듯이. 그렇죠. 근데 조민 씨 인스타그램 열자마자 막 10만 넘었죠. 수십만 팔로워가 와가지고 좋아요 눌러주고 우리 조민은 잘못 없다 하는데 본인들 주변에는 전부 자기를 좋아하고 당신들은 피해자라는 사람들만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진영들 그리고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여전히 오해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네. 나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용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어요. 물론 이제 본인 선거는 아니고 네. 이제 여기저기 선거를 도우면서 많이 치러봤지만 후보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후보들이 저 떨어질 걸 알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해주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거든. 선거를 돌아내잖아요.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도저히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죠. 욕도 안 해요. 네. 심지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야. 저 새끼 저 어차피 떨어질 거네 냅두자 이렇게 갔는데 국민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유 고생 이번에는 꼭 돼야지 저거 바꿔야지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네. 선거를 뛰면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뽕 맞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이제 그 힘이 되기도 하죠. 네. 어려운 선거를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정세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걸로도 작용이 되거든요. 눈을 가리죠. 눈을 가리게 돼요. 네. 나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전형적으로 그런 행보를 하고 있거든. 본인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 딱.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유니버스에서는 나는 피해자인 거야. 아니 근데 SNS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댓글 보지 않을까요? 댓글도 안 볼라. 근데 조국 전 장관 SNS 들어가 보면 우리 응원합니다가 훨씬 더 많지.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욕하는 사람들은 쟤는 국민의힘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실 이 상태로 쭉 가다가는 조민 씨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 약간 자기 폐쇄적인 세계에 빠져버리게 될 것 같다. 뭐 일부 그럴 수 있겠죠. 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오케이 전 그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거야. 이게 잘못이 아니고 우리는 뭐 억울한 희생자고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굳이 이게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토크콘서트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갑자기 그냥 맥락 없이 근데 사실은 조민 씨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논란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상 정도는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어떻게 법대 아니야. 교수님이잖아. 근데 우리 조국 아저씨는 네. 말만 해도 논란이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이라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 워낙 많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그 표창장 관련해서 저는 조금 약간 이분이 진짜 법률가잖아요. 유명한 법률가인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2차 때 면접 때 이 표창장 자체가 어떤 점수를 가산하거나 혹은 어떤 당락에 결정을 줄 만한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규정에 있어요. 표창장이 위조인 거가 되면 이게 당락에 뭐 그러니까 이게 가산점이 됐든 뭐 감산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위조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사실 입학을 취소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그거를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가산점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뭐 그냥 추가적으로 낸 거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 나는 그게 이유가 있지. 왜냐면 보세요. 전 국민들 가운데서 조국 전 장관이 죄가 없다. 우리 조국 전 장관님 팬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경심 교수한테 돈 보내시는 분들, 조국 전 장관 책 사서 인증하시는 분들, 조민 씨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응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전국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있겠죠. 근데 이분들은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 돈을 주고받은 CCTV가 나와도 안 믿을 거야. 어차피 안 믿어 이분들은. 이분들을 결속하고 더더욱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조국 전 장관 앞으로도 할 일이에요. 네. 내가 봤을 때. 그 밖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네. 그리고 뭔 얘기를 해도 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도 알아요. 네. 근데 어차피 본인을 말 그대로 머리가 깨져도 믿는 그분들은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자꾸 언론에 등장하고 저쪽에서 욕해주는 게 좋은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조국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검찰의 수사가 모두 다 완전히 형평성에 맞고 아니, 공정하고 깔끔하고 그렇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해집시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은 원래 권력이 있는 곳에 조금 더 유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움직여 온 조직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부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검찰이 하는 모든 수사가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기구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라는 거 저는 그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교수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번 얘기는 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민 정서랑 너무나 괴리된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예민한 문제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입학 문제 특히 입시 문제 이렇게 국민들이 예민한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이 입시라는 그 한순간이 전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큽니다. 지금 김재섭 위원장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나와서 논평하는데 사람들이 좀 신뢰하고 좀 들어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학력을 가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런 거에 대한 리스펙과 존경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입시란 말인 그렇죠. 거죠. 그게 내 아이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예민하지 않게 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영린을 건든 거예요. 한 번 그래서 그렇게 열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 개인적으로는 뭐 비극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만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에 대한 타격이 됐단 그럼요. 말이에요. 이게 정권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처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파국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와갖고 이게 소강국면으로 들어섰는데 또 이런 얘기를 꺼내서 논란을 만들어요. 이거는 저는 진영과 상관없이 너무나 국민의 어떤 정서와는 그렇지. 동떨어진 이야기다. 빠따 맞아야지 이런 거. 이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학력 때문에 대학으로 인생 결정 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러니까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이렇게 시커멓게 중구형을 닮은 이 형도 성균관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심지어 박사 여러분. 믿기지가 않죠. 내 생각에 학력 위주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대부분 살아요. 이렇게 열심히 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이 형 논문도 받아서 지금 라면 받침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박사 학위는 확실하게 있고. 네. 아무튼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치더라도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이 양반은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정해야지. 본인이 법학자로서 형법학자로서 그렇게 대학생들 가르치고 대학원생들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면 일말의 학자적 양심이라도 그 법원에 대한 판결에 존중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항소했잖아요. 항소도 하고 뭐 항소는 뭐 권리니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저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항소도 하면 안 됐었다고 봐요. 아니 본인 입장이니까 이분이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상징성이 있는 인물입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논란을 만들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겸허하게 내려놓는 모습. 그것이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바라는 조국다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항소할 거 다 하고 변명할 거 다 변명하고 하면서 여전히 고결한 척을 해요. 변명도 안 해. 본인 잘못 없대잖아.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항소까지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본인이 잘못이 없대잖아. 이게 다 말이 되냐고. 이게 검찰 무리한 수사 100번 인정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했으면 잘못이 있는 거지. 이번 발언은 좀 선 넘으셨습니다, 장관님. 네. 아저씨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하튼 좀 재수없다라는 말로 오늘 그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근식이 형님, 김근식 위원장님 송파병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한무치의 극한. 낯이 두껍다. 극혐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극혐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조민 씨 그 SNS 그렇게 잘 나가요? 근데 마팔을 안 해줘가지고 나도 팔로우 끊었어. 걸었어 또 팔로우? 나는 팔로우 걸었거든. 그래서 진짜 찐팬이구나. 마팔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마팔 안 해주네. 예. 여러분 나중에 조민 씨 만나면 꼭 김재섭 마팔 좀 해달라고 좀 근데 내가 팔로우 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나도 좀 짜증나서 팔로우 끊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김재섭 위원장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나 좋아요 눌렀는데 조민 씨가 그렇게 SNS 하고 막 외부 행보하는 거 있잖아요. 네. 최근에 무슨 뭐 총선 출마설까지 돌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조민 씨가 밖으로 대외 활동하는 게 조민 씨 개인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좀 개인의 의지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약간 조금 섬뜩함을 느껴요. 아빠가? 아빠는 아닐 것 같아. 설마 진짜 그러면 진짜 그거는 사이코패스인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빠는 말리겠지. 괴기스러운 가족이 되면. 네. 근데 저는 조국 장관이 아니라 그 진영 내에 기획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선수가 붙어 있다. 아니 그냥 뭐 실명으로 김어준. 저는 처음에 이 조민 씨가 왕패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네. 네, 눈물의 기자회견 같은 거 했잖아요. 그랬었나? 그거 어디서 했냐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유튜브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필터랑 그 말하는 내용을 딱 들어봤는데 와 이거는 거의 그냥 바로 상영해도 될 정도의 다큐멘터리. 선수가 붙었다. 이게 선수가 붙었어요. 100%예요. 왜냐면 화면 자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그 말하는 톤,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띄는 그 어떤 어조, 그다음에 화면 각도, 뽀샤시 해놓은 거 이게 약간 그 북한의 우상화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원래 거기 다 라이브로 하거든요. 저도 뭐 나가봐서 알지만 거기 100% 라이브인데 조민 그거는 녹화로 틀었더라고. 편집 다 하고. 그러니까 저는 김재수 위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뭐 선거를 여러 번 참여해봤지만 그때마다 저는 사실은 플레이어보다는 서포터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 100% 기획물이다라는 거였거든요. 작업이 들어간 거구나. 기술이 들어갔다. 저는 SNS 그 이후에 이어지는 SNS 뭐 계정파고 뭐 인스타 뭐 10만 넘고 팔로워 10만 넘고 유튜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조민 씨 개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좀 알아봐야 되는 지점이라서. 근데 의외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 싶어요. 뭘 노리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선거 나가려는 건 아니겠지? 나가면 땡큐지. 그래? 도봉으로 땡큐지. 오라 뭐 이런 얘기 했던데. 그런 얘기 했었죠. 예. 나오시면 땡큐고 더 웃긴 거는 재밌겠다. 정유라 조민 매치 이거. 또 왜 그래? 또 왜 그 자꾸 흑역사를 자꾸 들추지 마세요. 김수민 평론가, 수민이 형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정유라랑 조민이랑 둘이 붙으면 무소속이 이긴다. 무소속이 이긴다.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건 뭐 캐삭방 수준이 아닌데? 옆에서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조민 얘기는 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남국이 형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